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제법 나왔어요. 4월 중하순경에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좀 상승을 해줬고, 어느덧 종고점권역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전날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. 다우지수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나스닥 시장과 S&P 500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과거에 좀 상승을 했었던 반도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탄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. 한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한국 시장도 과거에는 뭐 HBM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상승을 좀 해주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.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밸류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긍정적인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, 즉 EPS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대표적으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단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%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치보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컨센보다 50%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우선 밸류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사실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지금 역사적인 상단 자리대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.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훨씬 더 증가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죠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.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는 뭐 무난하게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었죠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최근 들어서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었고 기관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.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 5월 7일이죠. 지난 5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좀 빠졌었어요. 이렇게 밀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갭상승 출발했다가 밀려 내렸었고 그리고 난 다음 날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요 부분들에서 탄력도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우선 PBR 밴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한 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저항 라인 때 좀 부딪힐 수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보통 이 자리대가 PBR 한 배 정도 구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3월 달에도 2주 가까이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밀려 내려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씩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날이 4월 16일이고 이날이 4월 19일이었어요. 이날 고점 자리대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들이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주가 원화는 강세를 좀 보였었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 4월 19일 날 저점을 좀 기록을 했어요. 저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이날이죠.
그리고 나서 원하는 강세를 좀 기록을 했고,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.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좀 약세, 즉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좀 더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오면서 요 전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.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나.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일단 요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요 1350원짜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도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확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.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공백기겠죠? 공백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슈라든가 뭐 테마 뭐 이런 이 부분들로 인해 테마성의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,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쪽이에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좀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죠. 요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거기다가 또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8월 달에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죠. 그럼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본다든가 아니면 국내 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좀 견조한 부분들이 뭐 유리기판,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쪽이고 뭐 전력이라든가 전선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. 그럼 결국은 이슈로 인해서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움직이게 된다라면 로봇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. 즉, 어, 상당히 좀 소외받았던, 상당 기간 좀 소외를 좀 받았던 그런 섹터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일단 순환매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결국은 인공지능, 그 다음에 로봇,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 있는 뭐 자동차 쪽에 있어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나쁘지는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. 특히나 2차 전지는 뭐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죠. 1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치를 대체적으로 다 넘어섰어요.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2분기에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어, 과거에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포트 목표 주가 1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도 뭐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자동차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죠. 성장을 좀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매수를 좀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.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들이 좀 안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들 종목군들이 한 차례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, 뭐 소재 쪽이라든가
부품? 뭐 이런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가동률에 있어서의 상승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뭐 증설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,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쪽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동진 세미캠 실적 뭐 나쁘진 않아요. 최근 들어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뭐 원익 QNC도 나쁘진 않고, 원익 IPS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. 뭐 이런 반도체 쪽 같으면 올라가지 못했던 거 최근에 좀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뭐 이런 종목군들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그런 쪽도 나쁘진 않은데, 일단은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금리 인하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쪽,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, 인터넷 쪽이라든가, 뭐 인터넷이면 뭐 게임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. 뭐 이런 쪽도 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, 결국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, 여기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 구간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요 구간대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일단 82,000원대 요 구간은 저항이에요. 1차적인 저항이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, 요 구간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ICD 같은 경우는 일단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공급을 했죠. 앱솔릭스에 설비 투자 좀 진행할 수 있고,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삼성 쪽이라든가, 삼성 1차 반입식 3월 달에 진행을 했죠. 거기에다 이제 BOE, 중국의 BOE라 티안마라든가 이런 쪽 설비 투자 좀 들어가죠. 여기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. 그리고 1차 반입식이 끝나고 난 뒤에 삼성은 연말 4분기에 2차 반입까지도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LG 쪽도 ICD가 장비를 좀 공급하죠. 거기에 따라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뭐 유리기판 쪽이나 디스플레이 설비 쪽에 있어의 투자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, 그렇게 좀 본다라면 주가는 뭐 바닥권역이 아니겠는가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군들은 일단은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. 그리고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최근 들어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PBR 100까지 왔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,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, 그리고 눌림목이 왔을 때 좀 매수하자, 그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